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18페이지 오늘 펴시고요. 218페이지 펴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배운 걸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실질과세원칙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 실질과세원칙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과세원칙 먼저 귀속의 실질. 자, 명의자하고 절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명의자하고 그 다음에 실질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만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만 형식주의 과세하고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일 날, 등록일 날, 또 과세기준일 날, 양도일 날 이런 날도 봤더니 공부상, 공적 장부에 되어 있는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또 배운 게 거래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자식 간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죠. 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반대 증거가 있으면 자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그랬죠. 나 혼자 복습하고 있는 것 같아 또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근데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이거 물어봤었죠?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자, 취득이라는 것은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보세요.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그리고 다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이거. X라고 그랬죠? 자, 등기 이행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한 취득은 믿고 맡긴 것뿐이고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형적인 취득이죠. 대내적으로는 전혀 위탁자권이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적 취득으로.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자,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자, 취득세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간주에서 의지에서 부과되는 간주취득, 의지취득의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은 또 취득 유형에 따라서 원시취득과 승기취득, 또 승기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취득과 유상취득 나눠지는데 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사실은 원시든 승기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문하고 과세가 되어지는데 다만 우리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원시 취득했을 때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 부과하면 그대로 가격에 반영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자동차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취득세를 또 내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 또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간주취득, 의지취득 유형 대표적인 것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요.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번 순환에는 뭐 그 외에도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또는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또 차량이나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자, 그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목이 변경됐다 밭에서 대지로 소유자 변동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만큼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간주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차 배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과세 주체는 하여튼 특광도라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고 또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자, 관할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납세지 어디로 한다? 물건 소재지. 근데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어디요? 주소지. 집 가까운 데서 볼일을 하고 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지방세는 물건 소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공부상 취득자 아니고. 근데 차기양선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 승계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 배웠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배우고 납세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 또 2014년 신설 규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차차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자 우리가 배워나가기로 하고요. 취득세 대상도 이번 순환에는 나는 부동산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거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내는 줄 알았더니 와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토형권 같은 이런 회원권, 광어권, 어업권 같은 이런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비과세 용어 설명을 드렸어요.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과세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감면 규정은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감면 이제 규정이 나오면 감면은 시험에서는 안 중요하지만 감면 규정 나오면 이거는 세금 계산을 하고 또 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과세는 비과세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과세에서 제외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 시기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자세히.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죠. 그러니까 취득세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를 취득 실현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입니다. 근데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다. 계약서를 봤더니 잔금지급일이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시험에서는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 실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국수공판법 중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죠? 국가 지자체 아니다. 중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취득 시기에서는 국수공판법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과세 표준에서가 국수공판법 중이지. 예? 그래서 자 객관적인 취득 국수공판법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우리 교재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자, 취득가에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이런 경우에는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예.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어떤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라는 게 국수공판법 같은 취득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고 그 외에는 하여튼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고 자 명시가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자 그런데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등기등록이 빠른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취득시기 문제 나오면.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든 소수용에서든 항상 등기등록이 빠른지. 그래서 등기등록이 빠르면 등기등록. 이런 표현도 우리 배웠었죠. 개인 간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X요. OX. O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요. 예? 또 틀리시네. 지난번에도 이거 같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다. 객관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국수공판 거래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일.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야? 등기일.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고 그랬습니다. 응용력을 가져야 돼. 이런 표현 맞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교재 잠깐 그 216페이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드린 것에서 조금 추가해서 잠깐 내가 확인 한번 해보면 216페이지에 그 취득의 시기에서 승계 취득에서 유상 승계 취득에서 그 동그라미 3번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 제가 소개해드렸나요? 안 했어요?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도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뭔가 여기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게 뭐야 지우개도 다 어디 가버리고 자 정리가 안 되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연부 취득이 뭔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연부 취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 월부로 뭘 취득해요? 그럼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월부로 취득하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다달이 갚아나가지 매월 다달이. 연부로 취득하면 당연히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습니까? 연부로 취득하면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합니다. 자 연부로 취득했을 때 이거요 뭐 5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 5천만 원짜리 거래하면서 10몇 년에 거쳐서 연부 거래한다? 속 터져 죽겠죠?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뭐 거래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뭐 그냥 단기간 내에 뭐 몇십억, 몇백억이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되게 이제 그런 거래를 연부 거래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연부 거래예요. 총 연부 금액이 얼마였냐면 50억 원입니다. 총 연부 금액이 50억 원이고 자 50억 원을 여기 보세요.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2015년 예를 들어서 4월 만약에 4월 5일이었어요. 원래 4월 5일 식목일인가 4월 6일이었어요. 자 2015년 4월 6일 날 계약서상으로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여기 보세요. 실제로는 연부금이 2015년 4월 16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이 4월 16일 있죠? 요 4월 16일 요때를 자 취득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일 요때로부터 이제 취득세를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때 이게 포인트예요. 또 총 연부금액 50억인데 자 50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한 게 아니라 요해 지급하기로 한 보세요. 요해 지급하는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요게 10억이 아니라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사실상 이 연부금액 있죠? 요해 지급되는 사실상 요 연부금에 요것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요것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연도에는 또 보세요. 다음 연도에는 또 실제 연부금이 지급된 날을 취득시기로 해가지고 그때 또 축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해 지급된 실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역시 취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50억 원에 대해서 50억 원 곱하기 문을 닫으시고 오셔야 돼. 50억 원 곱하기 세율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목돈 나가잖아요. 취득세가.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취득세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부 취득의 경우에 이렇게 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여기 보세요.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 시기로 하고 요해 지급된 사실상의 이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실상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건데, 자, 요게 계약상 연부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연부 취득의 경우에 사실상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자, 계약상 연부 금액을 자, 과세 표준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것도 주의하시고 또 취득 시기는 보세요. 계약상 연부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취득시기는. 그래서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거지.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해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시기로 한다. 아니에요.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교재 216페이지. 아유, 오늘은 저녁 인천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저녁 또 점심 먹고 거기서 그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또 사우나 갔다가 비도 오고요 오늘.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비도 오고 막 그러길래 왠지 얼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먹고 싶어가지고 순댓국 있죠 여기 무슨 함흥식 순댓국 그 집이 지나가는데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댓국 먹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했었는데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었었더니 뜨겁잖아요. 또 늦게 나오고. 뜨겁고 그러니까 그거 연락해 먹었더니 아직도 땀나네요. 아직도 땀나요. 그런데 수업도 조금 한 몇 분 늦게 시작했고 자 오늘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16페이지 교재 216페이지 보시니까 다시 거기에 유상취득 승계취득에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에서 동그라미 3번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연부금 비율이요. 그래서 계약상 X입니다. 그 사실상 거기다가 동그라미 자 이렇게 돼지꼬리 땡냥 해가지고 사실상 거기다가 계약상 X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bil X입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bil이지.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시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면 상속 개시를 취득시로 합니다. 우리가 상속받았다 상속 개시입니다. 자, 그때를 취득시로 하고. 근데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우리 교재 지금,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계약일을 취득시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요. 증여를 민법에 배워요. 증여는 참고적으로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래가지고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계약이 뭔지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 계약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는 설명 안 했어요. 사실 뭐 몰라도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계약이라는 이제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계약은 자세한 얘기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세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면 또 쥐뿔도 모르면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그냥 민법에 자세한 거 배우고 계약은 여러분 상대방의 이제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야, 너 요새 또 사업 또 뭐 안 되고 뭐 이런다고 그래. 너 또 집에서 놀고 있지? 야, 너는 하는 일이 맨날 그러냐?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너 한 2천만 원 줄까?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러면 내가 증여 청약의 의사표시했는데 상대방이 뭐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증여는 이렇게 계약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야, 친구야. 너 내가 힘들 때 옛날에 네가 나 도와줬잖아. 너 요즘 그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야 친구야 내가 한 5천만 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친구야 이거 갖고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야? 승낙한 거지. 내가 증여 청약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승낙했잖아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증여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시기가 증여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증여는 그 계약일을 취득시로 해요. 자, 그 계약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로 했죠?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근데 그 증여 계약한 날이 사실은 구두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는 지들이 멋대로 그 계약한 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다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재산을 어디에 뭐 단체에 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냥 기부하겠다 말로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부한다고 했어요. 그 상대방 단체에서 이제 계약, 증여는 계약이니까 승낙을 하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증여 계약서를 써요. 반드시 증여 계약서를 쓰고 또 인증샷도 씻잖아요. 사진 딱 찍고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증여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 그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해요. 근데 다른 거는 취득시기가 이렇게 좀 다 뒤인데 왜 증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계약한 날부터 취득시기로 딱 못 박아 버리냐면 사람 마음이요. 하루에도 12배는 더 변해요. 내 재산 전부를 어디다 증여하겠다, 기부하겠다 해놓고 하룻밤만 자면 전 재산은 너무 많은가? 한 반만 증여할까? 조금만 시간이 반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반에 반만 할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했는데 나의 뭐 자식들이라든가 내 주변 사람들이 뭐야 안 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그냥 딴소리 못하게 증여 그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시로 해요. 등기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이게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계약일이고.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그 계약일 전에 만약에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를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서면에 의하지 않은 그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서면이 아닌 그 증여 계약 같은 것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같으면 지들이 멋대로 이렇게 막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취득시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원칙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증여로 인한 취득은 원칙 어느 때 취득시로 한다? 계약일입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 근데 상속은 어느 때 취득시로 한다고요?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언제를 취득시로 한다? 상속 개시를 자, 취득시기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시기, 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만 아시면 돼요. 원시 취득 같은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배워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 요 정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다시 절 보세요, 여러분. 자,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취득한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 우리 세금 납부하는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하는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가 언젠지를 알아야지 납세 의무 성립시기를 판정하고, 또 취득세는 자, 취득일로 또 60일 내에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요.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해야 되니까 취득시 판정의 의미가 있고, 옛날에는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독립한 문제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입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일. 자, 명시가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일. 계약서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일 된 날. 근데 이런 날들 이전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 등록일이고. 자, 빠른 장소 확인하시고. 연부 취득의 경우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계약일. 등기일이 아닙니다. 원칙은 언제다? 계약일. 증여 계약일. 주가 친구야, 고마워 친구야 하면서 막 또 증여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딴소리 못하도록 증여 계약일. 그 다음에 상속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상속 개시일.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또 중요한 거였죠? 지난 시간에 취득세는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취득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럴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일정하느냐?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그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면세는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인데,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죠? 취득가액인데, 그 우리 이것도 좀 조금 추가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교재가 그거는 얘기는 안 나왔구나. 자,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한번 잠깐 한번 나와 있구나.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취득세 과세표준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다시 한번 이제 세율은 오늘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과세표준에 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고 취득하는 가격이고 나 얼마에 취득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게 원칙인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가 계산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이나 건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 재산세는 재산 가액이 과세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이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해? 납세무자 결정하고요. 재산세는 재산 가액을 누가 결정해요? 과세 주체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납세무자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자,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신고하는 가액이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자, 어떤 게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용어 설명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즉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국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세를 과세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은 뭐고?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항상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할 때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자,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가 결정되느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어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격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에 뭐하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자, 불성실 신고했잖아 납세무자가 과세권자가 다시 지자체장이 과표를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결정한다 항상? 시가 표준액으로. 자, 그 다음에 또요. 이것도 배웠어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그 취득한 가격을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느냐? 머리글자를 따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국, 수입에 의한 취득 수, 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다만 요 판결문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자,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거지. 자, 요 제외되는 거.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라든가, 포기조서라든가, 의제 자백조서에 의한 이런 것들은 자, 정식 재판 전에 조정 절차 속에서 또는 자,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도 판사가 웬만하면 그냥 조정 절차 속에서 끝내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액으로 한다. OX요. 예?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자,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OX요. X입니다. 이거 8천만 원을 화해 조소상으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한 객관적인 취득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자, 입증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국수공판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교수님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객관적인 취득, 국수공판법입니다.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 근데 과세표준에서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국수공판법 중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이런 취득의 경우, 이런 경우도 자,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추가하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까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자, 요거의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을 납세무자 결정하는데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다. 예외적으로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자, 뭐가 과표가 된다? 시가표준액이 된다. 근데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도 있는데 머리 글자 따라서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국수 공판법 중의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데 여러분 요까지 설명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끝판에 좀 시간이 좀 해서 하나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추가해서 하나 설명 드립니다. 더 오늘 여기 보세요. 복습 겸해가지고 제가 추가해서 좀 약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국수공판법 중 객관적인 취득 이 거래는 유상 승계 취득일 때가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상 취득한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한 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하나만 배우시면 돼요. 무상 취득의 경우 있죠?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불화받아 취득합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불화받아 취득해요. 즉,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은 얼마입니까? 아니,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얼마예요? 무상으로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 가격은 빵원이지 뭐. 곱하기 세율하면 빵이지 뭐. 그러면 자, 무상 취득은 취득세 세금을 안 내느냐? 우리 취득세 취득이라는 것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상 취득한 경우는 자, 어떻게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뭐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불화받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보세요. 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에서 제외되고 무상 취득의 경우는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자, 신고가액 또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해요. 근데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 취득의 경우는 결국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라든가 이제 공부 더 많이 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항상 이제 문제 풀 때에 취득세 취득식이나 과세 표준 문제 풀 때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삼천포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국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불화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번 25회 시험에서 자, 취득세 종합 문제에서 옳은 거 골라라.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옳은 것 정답 지문이 이거였어요.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O, X예요. 오, 맞아요. 이거였어요. 자, 이거는 상식처럼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상식처럼. 자, 국수공판법 중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 상식이죠. 그래서 옳은 게 그거였습니다. 정답쯤에. 자, 어떻게는 근데 자,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자, 사실상 취득한 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이런 걸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연부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도 이쪽에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연부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 그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이지 계약서상 연부금액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요거 해서 다 설명드렸고 그 교재 거기 217페이지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고요. 자,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관련한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음 순환에 공법이나 이런 데서 중개사법에서 이것 좀 배우고 오시고 예외 신고 없거나 신고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뭐가 표가 되고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특례 자,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하는 경우인데 단 여기요. 이것도 미추리죠 다. 증여, 기부, 기타, 무상 취득 및 자, 소득세법 규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 예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취득은 제외한다 몇 줄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무상 취득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어요. 공짜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 빵원되니까 시가편액으로 하고. 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하느냐? 시가편액보다 높은 낮든 불구하고. 자,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 2개 동그라미죠. 외그룹도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죠.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죠. 단 여기도 밑줄이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즉 의제 자백에 의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객관성 없고.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서 취득까지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고,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고 경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순서 바뀌어 있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법 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기를 왜 안 숙여요? 이게 숙여야 되는데 나중에 취득 시기하고 헷갈려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취득 가격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화 이론 돼서 5월 달이나 돼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간주 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도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선박이랑 기장비 종류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한 가액을 과표합니다. 자, 동그라미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가액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하죠. 이때는 역시 그 증가한 가액을 과표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후 시가편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자, 밭이었는데 1억이었어요. 시가편액이. 대지로 지목 변경됐는데 5억 원이 됐어요. 시가편액이. 그러면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 5억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 1억 뺀 얼마? 4억 원이 과세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 번만 이런 것들은 오늘 눈에 그냥 익혀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리고 시가편액 어떤 건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편액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건축물의 시가편액 결정은 알 필요 없고요. 면세점 소개해드렸어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몇 푼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취득세 같으면 취득 가액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OX 받으셨죠, 여러분들?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은 OX 제 카페에서랑 다운받으셔가지고 핵심 요약 정리 OX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요. 자, 거기도 나왔지만 면세점 취득세 같으면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25회 시험, 지난 25회 시험에서는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땡이죠? 상식처럼 공부하면 이제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인데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꿨어요. 틀려주고요, 당연히.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건데,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바꾸면 틀려요. 미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하입니다. 면세점은 이하. 나중에 이제 재산세에서 소액징수 면제라는 걸 배우는데 또 한번 그때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연부취득의 경우와 또 취득 시기에 이거 소개해 드렸고, 연부취득의 경우를 추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추가해서 설명드렸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 한번 추가해서 설명을 살짝 드려봤고요. 뭐 정확히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무상취득의 경우에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서 추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 겸해가지고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218페이지 취득세 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인데 이번 시간에 잠깐 있잖아요. 제가 좀 이번 첫 시간은 좀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끝나는 것도 좀 애매한 데다가 약간 제가 숨을 좀 아까 정신없이 막 그렇게 했더니 숨을 좀 고르고 정비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자, 세율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